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와 로봇 배달이라는 주제로 이번 25분 이전 세션에 비하면 약간 짧은 편인데 짧지만 알차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병호라고 하고요. 로보틱스 랩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로봇보다는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로봇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목차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로봇 배달이 어떤 것인지, 클라우드를 통한 로봇 배달이 어떤 것인지 왓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인프라스트럭처 기술들은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바라보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더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내용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도 많이 공유가 돼서 제가 뭐 사실 많이 공유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공유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딜리는 바퀴도 있고요, 눈도 있고 이제 적재함도 있죠. 그리고 로봇 배달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모습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로봇 하나만으로 저희가 배달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앞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셨고 저희도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여기에 보이는 이제 배달이 마스코트가 있죠. 라이더를 대변하는 아이콘인데요. 라이더 분들과 딜리를 본다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라이더 분들은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도 가지고 계시죠. 그럼 딜리가 이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딜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하드웨어 와이어링 작업들이나 엘리베이터를 해체한다거나 하는 작업들, 수많은 노력들을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다면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은 횡단보도 그리고 자동문 같은 실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저희 건축물에 있는 다양한 옵스터클들을 자체도 저희에게는 새로운 장애물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딜리가 이 모든 장애물들을 손도 없고 눈도 아직은 저런 장애물들을 저희만큼 잘 볼 수 없는 이 딜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의 대답은 예스이고요. 네. 지금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사실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로봇 업체들은 팔을 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액세서리들, 뭐 예를 들어 V2X 장비를 직접 장착을 한다거나, 다른 이제 리모컨 같은 다른 RF 시그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인프라들을 제어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항상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람에 대한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인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것들을 다 개발해서 인프라들을 언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시간적인 노력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돈이죠. 저런 것들을 다 갖추려면 많은 돈들이 실제로 저희가 투입을 하든 다른 그 정부에서 투입을 하든 이런 도움들을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기술들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오셨던 CITS가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V2X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신호등 정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인프라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유드렸던 그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미 엘리베이터 업체들은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아파트에서 호출하는 인터페이스들도 이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기능들이고, 이것들을 오픈 API로까지 제공하는 실제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현관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신호등, 그리고 심지어 사람과 소통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만 이 딜리버리를 실제로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퀘스천이고요, 미션이고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 클라우드는요, 관제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배민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배달 서비스이기 때문에 배민 앱에서 호출을 했을 어떤 배달 요청을 했을 때 그 배달 정보가 로봇에게 내려가고 그 로봇이 그 배달을 수행하기 위한 경로를 주행을 하며 그 주행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고 중간 과정에서 픽업지도 한번 들려야겠네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일련의 이동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IoT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문, 엘리베이터들이 모두 IoT의 일종이죠. 이런 IoT들과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딜리가 그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클라우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일단 딜리에게서 나오는 데이터들, 정보들을 저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딜리 자체의 상태 정보들, 딜리가 언제 어디에 있고 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실제 주행하고 있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적재함에 물건은 들어 있는지, 그리고 적재함이 열리진 않았는지, 정상적으로 닫고 주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딜리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실제로 동작 로그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계속 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로그들을 저희는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 자체적인 룰을 기반으로 혹은 딥러닝은 아니겠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이용해서 딜리가 문제 상황에 빠져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서 더 취약점을 보이는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 기록에 대한 바이너리 데이터들이 따로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이미지 데이터, 영상 정보, 그리고 실제로 주행을 할 때 있었던 라이다 정보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정보들을 매번 스트리밍으로 서버로 보내는 것들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진짜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저희 클라우드로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희 개발자분들에게, 실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식별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겠죠. 모든 분들이 사실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안감을 느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여기서 비식별화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딜리에게 어떤 요청을 해야 딜리가 실제로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제스처가 일어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로 가죠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클라우드가 로봇과 다른 오브젝트들의 소통을 책임지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요청이나 명령이나 이런 일방적인 단어가 아니라 요청이라는 단어로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딜리는 저런 아름다운 이모티콘으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요청들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딜리의 기능들은 적재함을 열거나 진짜 어떤 위치로 이동을 시키거나 혹은
엘리베이터 상태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하는 일련의 기능들을 모두 요청의 정보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인터랙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까지의 저희 그 인프라에서는 사실 엘리베이터를 연동하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엘리베이터의 정보를 어떻게 딜리에게 전달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이 딜리에게 제공되고 사실 딜리가 알 필요 없는 그리고 사람이 알 필요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딱 필요한 정보만 딜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딜리가 그 필요한 정보만으로 저희 클라우드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일련의 추상화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오브젝트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상화할 것이냐. 그래서 그 추상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딜리가 어떻게 상태값을 받고 그 상태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소통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객체가 아니라 똑똑한 에이전트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레거시 시스템에 대해서 바꾸는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로봇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보가 실제로 로봇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되는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추상화의 레벨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추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레거시 서비스들은 대부분이 로봇을 명령 수행 객체로만 보고, 그래서 적재함을 열어 뭐 이제 이동을 어디로 해라, 아니면 이동을 해서 그 픽업지에서 대기해 라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보들은 딜리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네트워크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봇이 배달 수행 중에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어떤 정보를 못 보냈는데, 자체적으로는 이미 스마트한 녀석이기 때문에 배달을 수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버에서는 그 정보를 손실을 했기 때문에 이 배달은 취소해야겠구나 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고, 이것이 레거시 서버 중심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아주 불안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도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정비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또 컨셉은 가상의 센서인데요. 저희는 지금 클라우드에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상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실시간 도시 정보, 그리고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이 저희 서울시에만 해도 오픈 서비스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딜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딜리가 좀 더 스마트한 디시전, 좀 더 명확한 디시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보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많은 딜리들이 돌아다닐 것이고 그 딜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특정 시점에는 딜리들이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서 이 경로는 피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시간 도시 정보나 실시간 교통 정보, 그리고 날씨 정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비가 올 때에 대한 어떤 대응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이 안전은 약간 사실 세이프티라기보다는 시큐리티의 관점에서의 안전인데요. 저희 클라우드 개발자들은 항상 시큐리티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어 있죠. 네,
이 정보가 외부로 노출됐을 때 저희는 아주 크리티컬한 공격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보상 금액이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이런 아주 네거티브한 이펙트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딜리가 저희 클라우드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이중의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발행한 액세스 API 키가 있을 거고요. 이 API 키를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에 로그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그 로그인한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서티피케이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중 보안의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업로드 방식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크레딧 서티피케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크레덴셜을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독립적인 크레덴셜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저희는 어느 하나가 노출이 되더라도 오픈이 되더라도 나머지 다른 파이프라인들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토대로 저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저희의 목적은 똑똑한 관제 시스템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OTA 업데이트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사실 스케일러블 OTA와 확장성 어느 정도 겹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좀 더 구분해서 명확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제 시스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리가 배민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이 서비스를 하는 과정들에서 저희는 딜리의 성능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지표들을 수치화를 하게 됩니다. 이 수치화된 정보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딜리가 수행할 수 없는 미션들, 딜리가 수행할 수 있는 미션들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그 미션들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겠죠. 이 과정에서 물론 저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패의 정보들은 저희가 현재는 원격에서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생긴 시점들을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이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알람을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저는 이 관제 시스템이 제로 관제 시스템, 아주 없어지는 수준의 인비지블 관제 시스템의 목적을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 자체도 저희에겐 비용이고 이 관제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만이 저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러블 OT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딜리를 지금은 아주 소수의 딜리만이 저희 주변을 존재하게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딜리를 통한 배달들이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결국은 이 딜리의 소프트웨어들도 언젠간 업데이트 노후화 될 것이고 알고리즘들, 모델 그리고 실제 펌웨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아주 당연한 플로우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저희가 CI나 CD를 CI/CD 그다음에 CT, 컨티뉴어스 테스트까지도 통해서 저희가 시나리오 테스트나 시뮬레이션 테스트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할 것이고요. CI/CD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안에서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딜리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이 프리페어레이션 단계에서 수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폴트 톨러런스를 고려를 해서 하나하나의 로봇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가 실패했다면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다시 롤백한다거나 그래서 그 OTA 과정에서 실패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업데이트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더 나아가면
대량의 서비스로 간다면 저희가 서버를 배포하듯이 10% 20% 이런 단계적인 배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단계적인 배포 과정에서 페일리어가 난다라는 것들을 또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니터링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프리페어레이션부터 돌아가는 그런 개발 루틴을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점진적 배포 이후에 실제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배포된 이후에 일정 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에러 케이스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플로우도 클라우드 기술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확장성인데요. 확장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딜리라는 서비스, 딜리라는 로봇이 단순히 저희 나라에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전 세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로봇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해당하는 맵 데이터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고, 그 맵을 기반으로 로봇이 주행할 수 있도록 저희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REST API, 웹소켓,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게 되겠죠.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저희가 각 세계 각국의 지도를 기반으로 딜리가 동작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아주 단순하게는 딜리 내부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로직이 각국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현지화 패치를 또 해줘야겠죠. 그러면 현지화 패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OTA에서 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각국에 맞는 패치 버전들이 파편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파편화된 버전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로직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딜리가 저희가 지금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긴 한데, 딜리가 아주 아담하고 이쁘게 생겼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소장하고 싶거든요. 예. 아주 저렴해진다면 저희도 이 딜리 로봇을 개인적으로 소장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청사진이고요. 예. 아주 이 딜리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한 저희 기술들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로봇 배달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걸 하는데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QR 코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다른 팀의 채용 링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